예,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악재들이 좀 물고 넘어오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돌파구는 실적백은 많지 않은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이번 주 시장 그렇게 변화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비웠던 2,600에서 2,800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국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영향력이 좀 컸었던, 이제는 좀 과거형이 됐는데 컸었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조금 약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로써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수의 그런 변동성 축소된다는 것은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간간히 그래도 연준의 그런 긴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은 항상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한편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 불확실한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집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렇게 연준이 강도 높은 긴축을 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의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향후 증시에는 이것이 좀 더 플러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좀 악재로서 좀 영향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그럼 제일 높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수위, 수익으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일 봉쇄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봉쇄 지역도 상하이가 아니라 더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광저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의 실적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도 사실 중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산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재, 수요 회복 둔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재료와를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봉쇄는 결국 풀릴 수밖에 없는 해결점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줄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실 박스권을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대형주들은 쭉쭉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단은 좀 제한적으로 갇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방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체크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12개월 선행 코스피 기준으로 PER이 10배고 PBR은 1.08배로 일단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하락 시에는 역사적 저점 이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다. 수급 좀 보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한 1조 7천억 이상 순매도했고, 기관도 1조 3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 지수를 이제 박스권 중반 밑으로 좀 하락시킨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에 외국인이 좀 동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기관은 사실 구조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특별하게 기관이 매도했다고 해서 좀 이상해 보지는 않는데, 일단 파생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일단 하방에 베팅하는 모습이 지난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이번 주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순매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지난주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업종은 좀 주목했어서 그 안에서 수급이 정말 괜찮은 종목은 한번 좀 쫓아서 사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 순매수 업종은 음식료, 비금속 광물, 의료정물,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의료정밀이랑 IT 부품이었다는 눈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략적인 주간 전망 지수대로 보면 2,600에서 2,800의 등락 장세를 예측하셨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말씀하신 것처럼 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6만 원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돌파구가 어디 수급이 해소이 돼야 되나요? 네. 네, 뭐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고 리포트에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큰 그림에서 이거 뭐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만약 중소형주 사이즈의 그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었다면 실적 발표 이렇게 정말 좋게 나왔는데 좀 상승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전체 시장 상황과 연계한 파생 및 패시브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이 현재 그 주가에 실적보다 더 영향력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좀 있었을까라고 좀 살펴보니까 절대적인 실적은 좋았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진행되었던 우호적인 환율 수준의 그런 효과를 기대보다는 좀 덜 받지 않았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을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방아쇠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파운드리랑 이제 스마트폰 회복인데 이런 것에서는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 업황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2분기부터 상승해서 3분기까지는 메모리의 전반적인 그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업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그렇지만 좀 노이즈도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들려오는 글로벌 노트북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 소식, 그 다음에 예상보다 부진한 스마트폰 판매로 인해서 IT 세트 출하량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반기 메모리 수요, 그리고 내년 메모리 수요에 대한 확실한 그런 좀 신념이 좀 부족한 것이 없는 것도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것이 원인 중 하나겠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주가랑 어떤 그 매크로적인 그런 지표랑도 연관해서 발표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반도체 기업 업황 및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 결국 경기 선행지표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작년 초반부터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점전자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올라서 상당히 좀 답답해 하시겠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역사적 저점 평균 수준인 PBR 한 1.2배 요 수준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6만 원 중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좀 하락하는 것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되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편입을 시작하셨든지 아니면 편입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 본다면 결국 전체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미국의 연준의 긴축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변화되는 시기에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 요즘 최근에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올 때
삼성전자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 구간은 맞지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따라서 반등이 많이 여기서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주가가 못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빠져서 걱정이죠. 뭐 딴 건 오르는데 더 빠져가고 있어서요. 주말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삼성전자의 400조짜리 시총을 움직이기에는 큰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좀 장기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400조를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시장이 기업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배구조 관련된 것도 쉽진 않지만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요. IT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소부장 사실 뭐 기판 쪽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은 사실 기대감들이 꽤 있는데요. 네. 앞단에서 못 가니까 그러나요? IT 업종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전략은요? IT 업체들 전략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도 좀 더 확실한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스권으로만 대응하신다 그러면 크게 뭐 무리는 없는 대응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소부장 쪽의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사상 최고 실적을 올해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네. 주가가 어떤 반도체 전반적인 그런 대형주들이 쉴 때 같이 조금 또 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소부장 종목 중소형주들은 가지고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부품이라든지 기판 이런 것도 상당히 요즘 다 계속 좋다고 하는데 실적도 분명히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IT 쪽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짜르셔서 그 내에서 수급이 정말 개선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 업체들도 뭐 지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좀 늘리죠.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실적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IT 소부장 쪽에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기조이긴 하지만 지금 한은 총재가 공백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겠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약간 좀 거의 5대5 내지는 6대4로 약간 동결이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 지금 만일 인상을 한다 그러면 뭐 물가의 수준에 대응하는 그런 발빠른 행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사상 초유의 그 부재 상황에서 글로벌 긴축이 이렇게 뭐 세게 나온다고 해서 같이 동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완만하게 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미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나마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금리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리가 많이 그러니까 인상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로는 0.7%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비는 4.1% 상승을 해서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어떤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특징적인 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 여행 관련 소비 지출은 전망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 단계에 있을 때는 이쪽 뭐 숙박이라든지 여행 아니면 항공 쪽으로는 소비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수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수준도 보시겠지만
향후의 그런 소비 전망 지표도 좀 참고하시면서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네.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와서 이제 다음번 금통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가 아마 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궁금할 거고요. 이번 주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일정하고요. 또 관심 종목 좀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네,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12일 날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의 변동성을 과거에도 좀 유발했던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사실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주목하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 3개월 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기 때문에 변화 추이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되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미국 옵션 만기입니다. 뭐 미국도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개별 기업 실적에 따른 그런 결과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업종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여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그런 종목들도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간단하게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전략인데 2,700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하시고 네. 그다음에 하단 근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00 위에서는 분할 매도 시작인데 사실 2,700보다는 한 2,750부터 분할 매도 그다음에 2,800 근처 가면 일단은 적극적인 매도를 하는 것이 박스권 내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종목별 대응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중기 추세가 상향 전환된 종목을 눌림목에서 잡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롯데쇼핑, 제일기획, 제노코가 이런 종목이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해당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전망이 개선되고 여기에 좀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이동평균선 중에서 10주선 그다음에 30주선이 있는데 이걸 세팅해 놓으시고 10주선이 3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는 요게 이제 중기 이제 매수 사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는 좀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리오프닝 쪽 관심 있고요. 제일기획도 이제 광고 쪽에 수요 좋다는 얘기. 제노코는 이제 통신 위성, 군, 국방 이런 쪽입니다. 위성, 항공 우주로 이제 분류되는 이런 종목이에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